예. 여자 배구의 흥행을 이끌던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파장이 스포츠계 전 종목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대표팀에서도 뛸 수가 없고 소속팀에서도 무기한 출정 전지 징계를 두 선수가 받았기 때문에요. 선수 생활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프면 다영이도 똑같이 아팠어요. 감기 걸리면 다영이 똑같이 감기 걸리고. 감기나 뭐 아플 때 재영이가 아프고 막 저도 제가 다음날 바로 아파버리고 이런 거?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하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제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시킬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학교 폭력 파문. 근데 오늘 오전에 한 언론을 통해서 이 쌍둥이 자매 중에 한 명이 아버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최 교수님. 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에 대해 벌을 받는 것 같다.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겠고 반성한다. 시작할 수 있다면 밑바닥에서 다시 해볼 것.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물론 배구 선수 출신이시고요. 국가대표까지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 육상 팀의 감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포츠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다영, 이재영 자매가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래서 지금 출전 정지, 무기한 출전 정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인터뷰를 한 것은 이제 이 두 딸에 대한 뭐 이 사회적 비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반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쌍둥이 자매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거는 뭐 저는 당연히 우리 시청자들과 국민 입장에서 분노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아버지 입장에서 혹시나 아이들이 이런 이제 사회적 비난을 겪다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할까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해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선택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매는요, 정말 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 또는 피해자가 용서를 할 때까지 정말 본인들의 반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왜냐하면 이 문제의 발단은요, 사실은 본인들이 갑질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면서 발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본인들한테 갑질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도리어 본인들이 예전에 학교 폭력을 했다고 하면 이건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피해자 그리고 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는 당분간 선수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혜식 변호사님, 제가 그냥 글만 봤을 때는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느껴지는 반면에 또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되니까 또 한쪽에서는 피해자 입장에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반성이냐, 그리고 밑바닥에서 다시 해볼 것이라는 말도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입장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전제를 달자면 극단적인 선택 이런 거 하지 않고 반성의 뜻을 밝힌 것 자체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지금 밑바닥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거죠.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국민적 비판을 받느라 더 힘든 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로 괴로워했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수들의 아버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비판받아서 힘들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피해 회복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좀 풀어줄 수 있는지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그 사과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힘들지만 이 반성, 이 고비 넘긴 다음에 밑바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이 희망을 이야기할 때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이후에, 그 이후에서야 최진봉 교수님 말한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밑바닥에서 다시 해볼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요. 아직은 저런 마지막 문장을 본인들이 스스로 말할 그럴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말고도 또 다른 현역 선수 그리고 신인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갑자기 배구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서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나니까 참으로 끼얹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배구협회에서 협회에 등록된 전체를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징계는 있어야 향후에도 이런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학교폭력 파문의 논란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네. 여기 학교폭력 피해자가
울면 바가지를 가져와서 눈물 콧물 침을 뱉어서라도 바가지 채우라고 했다.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증언을 했는데 이것도 주장입니다만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너가 올린 글만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가 다 한 게 확실해. 내가 다 한 게 확실하냐? 라고 하면서 다시 되묻고 약간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도 좀 있거든요. 저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2차 가해죠.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피해를 공개했던 사람의 언니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이에요. 정말 저렇게 전화를 해서 얘기했다고 하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명백한 2차 가해고요. 아니 본인이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이 했던 일이 이건 다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어렵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그 알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말한 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얘기했다고 하면요. 이 사람은 반성이 1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화를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일반인 피해자가 유명인 선수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너가 한 말이 잘못됐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면요. 피해자들은 숨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생각과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에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화를 했다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한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가 돼야 될 불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장해찬 평론가님 여기 보면 배구단도 증거를 요구하고 합의를 권유했다라는 거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좀 무리를 빚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배구단에게 해당 선수에게 내가 학교폭력 당했다는 걸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없어서 배구협회까지 연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배구단에서 나섰는데요.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진짜 당했다는 증거를 내놔라. 그리고 이왕이면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선수 감싸기에 급급한 이런 스포츠 구단의 행태가 사실상 이런 학교폭력을 더 키우지 않았나 싶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피해자분은 심리치료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치료 기록이 아주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구단의 이 같은 태도가 이를 더 키워서 그 선수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마 결과를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부는 원래 뭐 다 그렇지 뭐. 성적만 좋다면 괜찮아. 일단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